자, 시작할게요. 다섯 번째. 이번에는 3차 곡선이랑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공식이 되는데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거 계산해도 되지만 여기서도 어떤 특수한 공식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어떤 성질이 하나 있었죠. 그것 좀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런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이랑 접할 수도 있고 뭐 직선이랑도 접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간단하게 x축이랑 접한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점으로부터 3참수는 어떤 점 대칭인 함수가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비율은 그 값이 나오게 하는 x값까지 2대 1의 비율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접점으로부터 이렇게 2대 1 이렇게 나온다라고 썼죠. 그 중간에 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1대 1대 1로 이렇게 비율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직선이었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면 그 값이 나오게 하는 x값이 있겠죠. 여기 뭐 점의 대칭이었으니까 이 점까지 1대 1대 1 뭐 지금은 약간 간격이 조금 틀리지만 이런 비율로 간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함수 그래프랑 직선이랑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겠대. fx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3차 함수랑 이 1차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면은 알파라는 부분에서 접하는 거니까 이 알파에서 중근을 갖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중근을 갖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베타라는 또 다른 한 근이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테그럴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적분을 하겠지. 누가 더 위에 있니? 지금 상황에서는 직선이 더 위에 있죠? 얘 gx라고 할게요. 그러면 gx에서 뭐를? fx를 빼준다라는 거지. 이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 아래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참고하도록 하세요. 그거를 뭐 주절주절 한 번씩 다 써봐도 되지만 이제 공식이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숙지를 해두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까? 공식에다 그냥 넣기만 하면 돼.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오나 보니까 12분의 3차 계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그리고 마찬가지로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야. 이번에는 아까 2차 함수랑 직선이랑은 세제곱이었는데 3차 함수랑 직선이랑은 어떻게 4제곱으로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그 옆에 그림은 뭐 따로 그리지는 않을게요. 어차피 뭐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거나 뭐 크게 상관없이 얘를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왜 했냐면은 한쪽을 알려주면 나머지 한쪽 찾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간격이 1대 1대 1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보기 9번이랑 10번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공식은 아니지만 어떠한 또 성질이 또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의 넓이가 같을 때 공식이 되겠습니다. 얘도 공식이긴 공식이네. 넓이가 같을 때 무슨 공식이 이렇게 많아요? 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자, 집중하고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부분에, 즉 a랑 b랑 좀 구분을 해놨는데 이때 이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은 그 성립할 조건이 뭐가 되나 보니까 인테그럴 0서부터 지금 알파까지 뭐를? 2차 함수 fx라고 할게요. y는 fx. 노란색으로. 자, 이 fx를 정적분한 게 뭐가 된다? a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테그럴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fx를 넓이 계산하는 거니까 절대값 씌워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겠지. 요게 뭐가 된다고요? 넓이 b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서로 똑같대. a와 b가 같다라고 하면 즉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와 여기 뒤에는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빼서 마이너스는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얘가 똑같았다. 그러면 이 녀석 넘어가게 되면
인테그럴 0서부터 알파까지 더하기 인테그럴 알파서부터 베타까지 계산한 게 어떻게 된다? 0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이어지네. 이게 뭘 뜻해? 인테그럴 0서부터 베타까지 fx를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이 베타가 뭐가 되냐면 이거 그 아래 이제 식이 나오죠. A와 B가 같다라고 하면 베타라는 애는 뭐 결론적으로는 3알파가 된다는 걸 알아두면 나중에 훨씬 편할 거예요. 왜 그런지는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얘는 우리 아까 공식을 이용했을 때 뭐가 있었지? 6분의 2차 계수에다 절대값 씌운 거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의 세제곱이었죠. 그러면 얘도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한 게 이런 넓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맞나요? 그래서 얘랑 똑같이 나오려면 그 베타 값이 어떻게? 3알파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3알파. 자, 그래서 그 아래 보게 되면 0서부터 베타까지 이 fx를 a 곱하기 x-알파와 x-베타라고 해서 적분을 하게 되는 거니까 뭐가 나왔어요? 6분의 a 곱하기 베타 제곱 그리고 3알파 마이너스 베타 형태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 나왔다고? 0 나왔다. 따라서 뭐가? 이 3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나와야 한다? 0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타가 뭐? 3알파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알파였고 얘는 여기 2알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대2가 되는 거지. 1대2. 됐습니까? 자, 이 부분 잘 기억해 두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보기 12번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자, 볼게요. 이게 또 책마다 조금 다르네요. 1판 3세까지는 지금 보기 12번까지 하라고 했었는데 보기 10번까지죠. 보기 10번까지가 되는 거고 1판 4세 같은 경우는 보기 12번까지 있네요. 선생님 책도 이제 보기 12번까지 있는 건데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는 보기 9번을 보게 되면 먼저 이 문제예요. 그냥 보기라는 말 떼버려야겠어. x제곱 플러스 곱하기 x 플러스 2랑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이 문제 있나요? 7번 있어요. 이게 7번이에요? 자, 1판 3세는 7번이래요. 참고하세요. 자, 지금 선생님 한 거는 보기 9번이에요. 그래서 얘는 0에서 중근이고 마이너스 2에서 한 시근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죠?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렇게 0 그리고 마이너스 2가 되죠? 됐습니까? 그럼 이미 알려줬지. 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우리가 12분의 그리고 3차 계수에다 절대값 씌워봤자 1이죠.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의 세제곱이 아니라 4제곱이죠. 됐습니까? 끝. 그 다음에 보기 11번 볼게요. 보기 10번. 그러면 8번이 되겠네요. y는 x세제곱과 그 다음에 이 곡선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살짝 그림이 애매하지만 할 수 있어. 1,1 이쯤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번에 넓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가 일단 1,1이야. 1이라는 큰 근은 하나 찾았어. 나머지 하나만 찾아주면 되지.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y는 여기 y는 x세제곱인데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그러니까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3이네요. 지나는 점 1,1이니까 3 곱하기 x-1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3x-2가 되겠네요. 그거를 x 세제곱과 3x-1을 연립을 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는데 방금 근 하나는 찾아놨지. 1이라는 중근이 있었으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x-1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x가 되고 여기 어차피 상수항이 플러스 1이니까 여기 맞춰주려면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작은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점. 그러면 여기서도 넓이는 12분의 3차 계수에다가 절대값 씌워봤자 1이죠. 큰 근 1, 작은 근 마이너스 2. 여기에 4제곱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11번 혹은 7, 8, 9번이 되겠네요. 9번. 그럼 뭐 앞에서 뭐가 없었던 거지?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고 오질 않으니까 빠진 줄 몰랐네. 자,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a와 x-2라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a가 지금 2보다 작은 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있었어. 됐어? 그런데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똑같을 때 아까 이거 어떻게 된다? 1대 2였죠. 맞습니까? 여기가 a였으니까 여기는 2a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곧 뭐? 3a가 된다라는 거죠. 됐나요? 따라서 a 값은 얼마? 3분의 2다. 이렇게 공식 이용하면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모르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테그럴 0서부터 2까지 뭐 이게 x-a 곱하기 x-2죠. 이거 해서 이게 0이다라고 해서 a값 찾아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뭐 이거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거의 차이예요. 알도록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그 보기 12번 혹은 보기 10번 같은 경우는 k값 구하여라.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k의 2배만큼 간 게 2가 되는 거니까 즉 거기다 3을 곱해준 게 2가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k가 3분의 8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7번째로 넘어갑시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형태의 문제가 조금 더 발전이 되어서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은 경우다 라고 해서 첫 번째로는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을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3참수가 그려져 있는데 자, 이 부분 넓이와 이 부분 넓이가 각각 S1과 S2라고 되어 있고 x축과 만나는 교점이 A, C, B라고 하기 때문에 S1과 S2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인테그럴 A서부터 C까지 fx와 그 다음에 인테그럴 C서부터 B까지 fx가 이번에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죠. 마이너스 fx를 정득분하게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지. A서부터 C까지 fx를 생략할게요. C서부터 B까지 이게 0 된다. 그럼 방금 한 것처럼 이어지는 거 보여요? 따라서 이런 형태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까 같다라고 하면 A서부터 B까지 적분한 게 얼마다? 0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하나는 뭐 이런 형태의 y는 gx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형태의 y는 fx라는 애가 있었어. 그때 만나는 교점 연립하면 나오겠죠? A, C, B라고 해서 이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각각 여기도 마찬가지로
S1과 S2라고 했었을 때 그때 얘네 둘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A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게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씌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부분 주의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기 13번 그럼 보기 11번 되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뭐 보기 문제 크게 어려운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마플 개념 익힘에서 몇 개만 좀 추려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마플 개념 익힘 첫 번째는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였죠. 아까 이참수 혹은 상참수 특수한 공식이 있었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참수랑 직선 혹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된다? 먼저 연립해서 근을 구하고 6분의 2차 계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그리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의 전체 세제곱으로 계산을 해주고 3참수랑 직선과 접하는 형태에서 그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x축도 가능합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12분의 3차 계수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그리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에 전체 4제곱 해주면 된다라는 거 했었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이랑은 마플 개념 익힘 두 번째 가도록 할게요. 넓이의 최소값이라고 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이참수와 y는 mx라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면 3 하나 마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였고 자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마이너스 1과 3 x축은 뭐 이렇게 y축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y는 mx라는 도형의 넓이의 최소값 원점 지나는 직선이죠. 이렇게 쓱 했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네요. 얘 넓이가 최소가 되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과 mx 서로 연립을 해서 넘겨주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 곱하기 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 3은 0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이때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작은 근을 알파라고 하고 큰 근을 베타라고 할게요. 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자 근거계산기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얼마? m 플러스 2가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래. 그쵸? 이거 어떻게 한다고 했어? 넓이 S는 6분의 2차 계수의 절대값 해봤자 1이죠. 생략하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 곱을 알고 있어. 그러면 저 두 근의 어떻게 보면 차를 알아야 한다는 거지. 혹시 두 근의 차 공식도 기억나나요? 수학상에서 배웠던 적도 있긴 한데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은 혹시 2차 계수분의 루트 한 별씩 기억나나요? 모르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냥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먼저 계산을 해서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4알파 베타와 같다라고 해줘야지.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알고 있어서 적용을 시키면은 두 근의 차는 2차 계수 뭐 1이었죠? 루트 한 별씩은 뭐가 되죠? m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에 있으니까 플러스 12가 되겠네요.
뭐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지. 여기가 어차피 분모 1이니까 뭐 생략해도 그만이죠. 다시 쓰면 루트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0이다. 플러스 1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이거의 전체 세제곱이었으니까 n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가 되겠니? 여기 벌써 이렇게 어차피 이거를 지금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잖아요. 이거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여기 표준형도 안 들어놨네요. n 값이 얼마일 때 최소가 되죠? 여기 최소가 n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 루트 12가 되죠. 네. 따라서 이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6분의 1 곱하기 루트 12의 전체 세제곱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이야. 똑같은 방법. 그러면 788번 지금 한번 해봅시다. 788번도 지금 한 개념 익힌 문제랑 크게 다를 게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y는 x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서 더 편하게 계산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서 하기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으니까 해보도록 하고 그 아래는 또 과제로 주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세 번째, 이제 x축에 접하는 3참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얘도 공식이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아까 설명했지만 12분의 3차계수의 절대값 해주고 나서 큰 근, 작은 근 차의 전체 4제곱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고 3참수 성질 잊지 말고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경우. 자, 여기도 한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익힘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지금 0이랑 근이 1이 되겠죠. 이런 넓이를 원점 지나는 직선에 의해서 이등분할 때 당연히 원점 지나는 직선 이게 양수가 돼야 되겠지. 음수가 돼버리면 자르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딱 잘랐는데 이쪽 넓이랑 이쪽 넓이랑 서로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등분 됐을 때 상수 m에 대해서 1-m의 세제곱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됐습니까? 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때도 아까랑 비슷하게 일단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 뭐 이거 반 나눈 거 말고 이 이차함수랑 뭐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전체 계산을 하게 되면 전체 넓이는 6분의 자, 보니까 2차 개수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에 세제곱으로 계산해주면 전체 넓이가 얼마였다고? 6분의 1이었다고. 그럼 6분의 1의 절반인씩 나눠 갖는 거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야? 12분의 1씩 되겠네요. 12분의 1씩. 됐나요? 자, 이제 계산을 해줘야지. 뭐? y는 mx와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 뭔지 모르겠어. 여기를 뭐 알파라고 할까요? 알파라고 하게 되면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랑 y는 mx 넘어가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m 아니지 플러스 m-1 x가 0이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x로 지금 인수분해 되면서 x 플러스 m-1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0 되게 하는 그 근이 뭐가 되죠? 교점이 되는 거니까 교점의 x좌표 0이랑 1-m 되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큰 근이었던 게 1-m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났지 뭐. 뭐? 직선이랑 이차함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6분의 이차함수 절대값 쉬운 거 에다가 큰 근 뭐였어? 1-m이죠. 맞나요? 그리고 작은 근 빼기 0의 세제곱 이게 얼마라고? 12분의 1이라고.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1-m의 전체 세제곱 12분의 1이니까 구하려고 했던 게 뭐였어? 1-m의 전체 세제곱이었죠. 아, 이게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1 나와야 한다. 라고 해서 정답 구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794번 해봅시다. 794번 한번 같이 볼게요. 794 그림과 같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근이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0이랑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 자, 얘랑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즉 이렇게 쓱 y는 m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된대. 그러니까 여기 넓이 s라고 하면은 여기도 s가 된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공식이 하나 있었죠. 6분의 2차 기술 절대값 1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의 세제곱 6분의 8이 되는 거니까 3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3분의 4니까 얘도 3분의 4가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mx랑 또 이 이차함수랑 만나는 교점 좌표를 알파라고 잡으면 이차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라는 거야? 3분의 4의 2배인 3분의 8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그 알파 값을 찾아주면 되는데 그 알파 값이 x제곱 마이너스 2x랑 y는 mx와의 근이 되는 거니까 그럼 넘겨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 x가 0이니까 얘 근이 뭐가 되죠? 0이랑 m 플러스 2 되는 거 맞습니까? 따라서 저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8이 되는데 그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 6분의 2차 계수의 절대값 씌워봤자 1이니까 생략하고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에 세제곱이라고. 그러니까 6분의 1 곱하기 뭐가 된다?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6 곱해주면은 약분되어서 2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얼마 나옵니까? 16이 되죠. 16 원하는 거는 m의 값이었으니까 여기서 약간 답이 살짝 자 m 플러스 2의 세제곱이 16이었으니까 양변에 3분의 1 제곱해주면 m 플러스 2의 값은 16에 3분의 1 제곱이 되는 거죠. 됐나요? 2만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2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아니면 2의 세제곱 곱하기 2 해서 3분의 1제곱 해주게 되면 2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요게 세제곱근이라고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2 곱하기 세제곱근이 그리고 2 넘겨와서 빼기 2를 해주면 된다 라고 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까지는 안 물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니면 딱 떨어지게 나오던가 뭐 세제곱근 해가지고 여기 뭐 8 나오게끔 좀 이렇게 조작을 잘 해주던가 아니면 이 m 플러스 2의 세제곱에다가 뭘 곱해가지고 좀 딱 떨어지게끔 또 나올 거니까 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계산을 잘 안 합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5번째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서로 같을 조건은 우리가 아까 했었죠? 그 만나는 교점 찾아서 처음 그리고 마지막까지 적분 구간 설정을 한 다음에 두 함수 차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얼마 나온다? 0이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섯 번째, 곡선과 접선 사이의 넓이라고 해서 삼차함수 형태에서 특수한 형태가 있었죠. 그 공식을 이용할 수 있었던 그 12분의 3차 계수 한 다음에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에 4제곱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뭐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한 다음에 그 3분의 2차 계수의 절대값 해주고 나서 큰 근에서 작은 근 뺀 거에 세제곱으로 했었던 공식 하나 있었죠. 그거를 조금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정적분과 평행 이동 한번 볼게요. 정적분과 평행 이동. 어떻게 읽힌 일곱 번째. 정적분과 평행 이동.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면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해서 일곱 번째입니다. 가 조건을 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라는 애가 fx-3 더하기 4가 된다 라고 되어 있고, 나 조건에서는 인테그럴 0서부터 3까지 fx를 정적분하는 게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0서부터 3까지 넓이가 면적이 얼마? 7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y는 fx의 그래프와 x는 6 그리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가조건부터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fx라는 함수랑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랑 똑같대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뭐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gx라고 하면은 이 gx라는 애는 fx를 평행 이동시킨 거지. x 대신에 x 빼기 3이 들어갔으니까 x축 방향으로 어떻게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키고, 그리고 뒤에 더하기 4가 있으니까 y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함수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0부터 3까지 정적분 값은 그냥 1인데 0부터 3까지 면적으로 치면은 7이 된대.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0부터 3까지였어요. 0부터 3까지. 그래야 되는데 처음 그리기 똑바르더라고. 그러면 얘는 0부터 어디까지는 분명 이 사이에서 0과 3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0과 3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적분이 1인데 이게 7이 나왔다라는 거는 뭔가 아래에 있는 부분이 꺾어 올라왔을 때 그 전체 합이 7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단 0과 3 사이에서 0이 되게 하는 x값 뭐 k라고 합시다. 즉 fk가 0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뭐 이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k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0부터 3까지 정적분한 게 이 부분이 우리 1이었다라는 거지. 이거 꺾어 올라오니까 절대값 씌우게 되면 뭐 이런 여기가 1이니까 k부터 3까지는 얼마? 6이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잘 보세요. 여기 보면 3 집어넣으면 x에다 3 집어넣으면 f3은 f0에다가 4만큼, 즉 f0 값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4만큼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이 부분이 그대로 이제 반복된다는 거야. 여기 있던 게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4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0 집어넣었을 때도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조금 그림이
1일 때 이렇게 만나도록, 0일 때 이렇게 높이에 맞도록. 그러니까 절반씩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라고 하고 여기를 2라고 보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 모양이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얘가 3서부터 6까지 이렇게 끊어주고, 마이너스 2였던 게 4만큼 올라오게 되면 이 점으로 오는 거 맞습니까? 여기 있었던 점이. 그럼 여기 있었던 점은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4만큼 올라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됐어요? 결국 인테그럴 3서부터 6까지 fx라는 애를 정적분하게 되면 그 녀석은 인테그럴 3서부터 6까지 fx 마이너스 3 플러스 4만큼 형이 동안 fx 대신에 얘를 집어넣은 거야. 3부터 6까지 얘를 정적분한 거랑 동일하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건 뭐가 되겠어? 3부터 6까지 fx 빼기 3 dx 더하기 인테그럴 3부터 6까지 4를 정적분한 거랑 같으니까 여기야 여기. 얘는 가로 길이 3이었고 세로 길이 2였으니까 6이 되겠지.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된다? 지금 이거 꺾어 올렸으니까 7이 된다라고 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였어?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x는 6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됐습니까? 자, 따라서 얘는 뭐와 같아? 인테그럴 3부터 6까지였으니까 다시 평에 이동시키게 되면 0부터 3까지 fx dx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녀석은 4x가 되겠네요. 그러게 되면 3부터 6까지 집어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 이거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저기서 1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4, 6에 24 빼기 4, 3 12 계산해주면 얼마 나옵니까? 13 나오죠. 13 됐나요? 자, 여기가 7이었다라는 거네요. 13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3부터 6까지. 그쵸? 그러므로 원하는 게 뭐였어? 0부터 6까지 절대값 쉬운 거였으니까 여기 1, 6, 즉 7 더하기 1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20이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굉장히 좀 어려웠던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자, 그 개념 익힘 7번에서 보면요, 책마다 또 여기가 뭐 5라고 되어 있는 책이 또 있나봐요. 여기 잘 확인하세요. 선생님 책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답이 뭐예요? 20.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2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5라고 되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되죠? 18이 되겠죠? 18 맞습니까? 자, 그 부분 좀 알아두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역함수의 넓이가 되는데, 역함수를 구해서 넓이를 직접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 역함수의 성질을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자, 원래 함수 fx가 있는데 그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이 fx와 gx는 그래프로 봤을 때 기하적으로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의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fx와 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 지금 나뭇잎처럼 생긴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여라 라고 하면은 미쳤다고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의 넓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된다? 인테그럴 일단 y는 xy 교점을 찾아서 y는 x랑 그리고 y는 fx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서 2배 해주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gx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운 거. 이 녀석은 어떻게 계산한다?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지금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x라는 애가 더 위에 있죠? fx보다. 그래도 x 빼기 fx 해주고 나서 누가 더 위에 있는지 따져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에다 몇 배? 2배를 해준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역함수 구해서 연립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y는 x라는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계산한다. 그 아래 마플 해설을 잠깐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함수 y는 fx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두 곡선 fx와 gx가 y는 x에 대하여 대칭임을 이용하여 구한다. 거기다 밑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임을 이용하여 구한다. 밑줄. 그 마플 해설에 있습니다. 마플 해설에. 이때 fx의 역함수인 gx의 식을 직접 구하여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건 멍청한 방법. 멍청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 대단한 방법인데 그 대단한 걸 우리는 하지 않고 함수에 따라서는 역함수를 식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엄청 많죠. 또 식으로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접근하기가 아직까지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게 편리하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보기 1번과 2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잘 되죠? 자, 두 번째 갈게요. 이제 역함수로 표현된 정적분의 계산이라고 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뭐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랑 좀 달라요. 닫힌 구간 A서부터 B까지 해서 fx와 그 역함수를 gx라고 하게 되면 자, 어떠한 식이 있냐면 인테그럴 A서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것과 인테그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fa서부터 fb까지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역함수를 정적분을 해서 더하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정적분은 어차피 이 숫자 함수값이니까 상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변수를 바꿔줘도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 녀석을 좀 더 편하게 보려면 FA서부터 FB까지 자, X라는 문자 대신에 Y라는 문자라고 할게요. Y라는 문자라고. 그러면 이게 뭘 나타내나 보니까 자, 이게 Y는 fx잖아요. 그러면 양변에다가 fx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으니까 g라는 함수를 합성시켜버리면 gy는 g랑 f는 함등함수 되는 거니까 그냥 안에 써있는 거 그대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 그래프를 어떻게 y는 fx가 아니라 x는 gy라는 그래프로 봐도 된다라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y는 2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볼게요. 그냥 대충 이렇게 봤는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거 역함수 계산한다라고 하면 그냥 xy 자리 바꾸는 거니까 x는 y 빼기 2분의 1이라는 직선으로 봐도 상관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교육과정으로 조금 벗어난 게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앞에 정적분 넓이 계산할 때 한번 앞으로 좀 갈게요. 412페이지 한번 봅시다.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412페이지 잠깐 피면은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 외라고 나와 있죠.
없이 그냥 우리 여태까지 넓이 계산할 때 항상 x축 사이의 넓이를 계산했어요. 근데 y축 사이 넓이 계산하는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크게 의미가 없는데 뺄 거면 아예 넓이 구하는 걸 다 빼버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거 하나 뺀다고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자, 그래서 y축과 또 그 사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 결국 그 보게 되면은 뭐가 됐어? x는 하고 이런 함수 형태를 바꿔놓고 끝에 d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gy라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이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dy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쌤이 이렇게 바꾼 거야. 이렇게. 결국 얘는 FA서부터 FB까지 GY라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Y는 FA와 Y는 F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 fx a서부터 b까지 이 부분의 넓이와 FA서부터 FB까지. 자,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FA와 이렇게 여기가 FB가 되는데 FA서부터 FB까지 GX 이 부분의 넓이가 얘랑 지금 이 흰색으로 칠한 이 부분의 넓이를 내가 더하려고 하는 거야. 미쳤다고 이거 역함수로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자, 보세요. 그러면 FA서부터 FB까지 이 GY라는 그래프 보입니까? X는 GY라고 했던 거 이 빨간색 이랑 결국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여기 보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흰색이 이 빨간색으로 빗금친 부분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이 녀석 두 개 더한 게 뭐가 된다는 거야? 여기 직사각형 전체 보이죠? 여기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 작은 직사각형을 빼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여기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 b, 세로 길이 fb 마이너스 작은 직사각형은 가로 길이 a, 세로 길이 fa 이렇게 뭔가 위 끝끼리 곱한 거 빼기 아래 끝끼리 곱한 거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 잘 기억을 해둬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하도 이거 위에 거끼리 곱한 거 빼기 아래 거끼리 곱한 거라고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함정을 파지. 어떻게 함정을 파냐면 여기 빼기를 해놓고 이거를 B서부터 A까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놔. 그러면 너희는 여기만 보고 그냥 토락셀도 밟고 가는 거야. 이제 여기 잘 봐야 돼요. 플러스로 돼야 되고 FA, FB 이렇게 된 형태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이거 역함수 되어야 되는 거고. 알겠죠? 자, 그래서 좀 교육과정 외이지만 그거를 좀 설명을 해야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 아래는 지금 보충으로 지금 하나하나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모양이 이 모양이랑 똑같다. 대칭성으로. 그런 거를 좀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기 3번과 4번을 해보면서 뒤에 개념 익힘 2번까지 있죠? 2번까지 한번 앞에 개념 익힘이랑 같이 과제로 해오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느라 고생 많았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복습 꼭 하면서 정리해두도록 하세요. 자, 다음 시간에 볼게요.